저는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이긴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선택들을 좀 중간중간에 해와서 30대 초중반에 운 좋게 30만 유튜버인 지식보안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 수입이 훨씬 많아서 안정적으로 한 3배 이상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서울에 집도 샀고 당장 현금할 자산도 3억 이상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돈을 모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대신 리스크가 없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서 이게 성공한 건데, 일단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 생활로 받는 수입을 잘 저축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축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데, 일단은 최소한의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연봉 정도의 양에 해당되는 돈 정도는 저축으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모을 때까지는 지출을 조금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건 투자를 하건 뭘 하건 기본적인 시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지 심리적인 안정이 돼서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않고 이게 날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11년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귀국을 했을 때 기준으로 약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연봉이 3천대였긴 했지만 출장도 많았고 저축도 잘해서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돈이 계속 복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에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건 안 되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이제 주말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용을 해서 리스크 없이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가장 적은 수익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수익이었는데요. 저는 우주랑 물리학 이런 걸 좋아했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뉴스 논문 이런 것도 그런 것만 찾아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식들을 포스팅을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어요. 블로그에는 이제 애드포스트라고 해가지고 광고가 달렸고, 돈은 진짜 적게 매달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에이 10만원 그거 어디다 쓰냐, 그걸로 부자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티끌 모아다 태산이라는 게 사실 회사 직장 수익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외 시스템에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은 돈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교통비 같은 거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을 빼주는 거죠. 한마디로 교통비 없이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10만 원만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그때 만든 블로그 이름이 나중엔 지식보관소라는 이름의 블로그가 됐는데, 그게 지금의 유튜브 채널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투자였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엔 제가 투자를 했는데 2014년도에 이제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생긴 돈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상가 경매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건물주는 아니지만 부동산 월세를 받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무려 3억 원짜리의 상가를 샀는데, 이게 원래 시세보다 훨씬 경매라 싸게 산 거라서 3차 유찰된 걸 산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180만 원이 나왔어요. 180만 원. 사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제 상가 특성상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대출 이자를 다 빼고 나서도 월 100만 원 그 정도 되는 월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거기에다가 이 상가가 나중에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시도했는데요. 일단 쉐어하우스, 그리고 이더리움 채굴,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 등등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제 쉐어하우스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집을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방을 다 쪼개서 월세를 주는 그런 임대 사업 방식인데, 저는 이게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로우 리스크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쉐어하우스를 할 때 이제 가전 가구가 투자가 되고 인테리어에도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 가전 가구가 쉐어하우스를 안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제가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쉐어하우스 할 때 샀던 이제 가전 가구를 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아니었고요. 이거를 상가를 매각하고 나온 돈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한 달에 쉐어하우스로 받는 월세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상가를 팔든 뭐하든 어쨌든 저는 2014년 이후로 회사 월급 말고 매달 100만 원 이상씩은 꾸준히 들어올 기본 시스템 하나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채굴인데, 쉐어하우스 하기 바로 전에 한 2017년 초, 그때 코인 열풍이 불기 약간 전에 2018년도 초에 고점을 찍었죠. 코인 열풍이. 그 1년 전쯤에 제가 컴퓨터랑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더리움 채굴을 그때 처음 접했고, 그러다가 2018년 1월까지 채굴하고 팔았는데 이것도 꽤 많은 쏠쏠한 수입을 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했던 채굴은 좀 투자금이 적었었는데, 이때 했던 이제 노하우랑 경영 지식을 가지고 2020년도 8월에 왠지 2021년에 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더리움 가격이 5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때 좀 대규모로 공장 규모로 이제 이더리움 채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하다 팔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한 수익이 나서 수입이 좋을 때는 전기세를 빼고도 500만 원 이상씩 매달 들어왔었고 맨 마지막에 처분할 때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서 제가 산 거보다 비싼 가격의 채굴기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쯤에 제가 채굴기를 다 정리했고 이때 난 수익은 근데 뭐 막 다른 데 했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테슬라 모델 3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채굴장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그냥 그대로 차를 샀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차는 공짜로 생긴 거라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를 찍은 건 유튜브였는데 블로그가 수익이 좀 적은 게 아쉬웠는데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들이 광고 수입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죠. 뭐 유튜브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적으로 구독자 10만 명 정도 되면은 직장인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거기다가 애드센스 수입만 얘기한 건데 애드센스 말고도 추가로 뭐 광고 수입만 받아도 뭐 200~300만 원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영상 한 편에 200~300만 원 이상은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좋은 편이죠. 사실상 이렇게 유튜브나 쉐어하우스, 채굴장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은 투자들이었는데 뭐 채굴장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열풍이 불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래픽카드가 안 올라갈 때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는 중고가 마진 거의 없는 그 정도의 최악의 경우 그 정도의 손해 말고는 손해가 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저는 채굴장도 로우 리스크라고 봤어요. 물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까지 오는데 뭐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긴 한데 사실 운이라는 것도 도전을 해야 따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집에 와서 게임하고 아무래도 저는 좀 다른 게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게임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심지어 지금 롤?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롤이 뭐 하는 게임인지 아직도 몰라요.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젊을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대 이제 직장 생활하는 20대 같은 경우는 회사 퇴근하고 이제 주말 이때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계속 연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별거 없죠. 다 로우 리스크인 그냥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여러 개 막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알았고 그런 수익들이 제 자산이 돼서 또 다른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계속 되고 이게 펌핑이 계속 돼서 눈덩이처럼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느낌을 좀 이제 30살 정도 됐을 때부터 많이 느꼈어요. 현재는 이 눈덩이 효과로 이게 가속이 더 빨리 붙고 있어서 뭐 언젠가는 건물주가 된다는 게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것 중에 실패한 것들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해서 팔려고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 공부까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망했고 그 다음에 RPG 찌꾸루라는 걸로 이제 RPG 게임을 만들어서 앱 스토어에 팔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망했고 그리고 오픈마켓 같은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준비하다 망했고 뭐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려고 준비가 완전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건 망했다기보다는 멈췄어요. 잘못하면은 아마 제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아마 에어비앤비를 할 뻔도 했었어요.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뭐 실패한 것도 많은데 중요한 게 이런 실패들 중에서 제 자산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실패는 없었다는 건데요. 쓸데없이 뭐 어플 개발 공부한 시간도 사실 쓸데없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에어비앤비 사업 준비를 했던 것도 당시에 준비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재개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로우 리스크로 수익을 낼 아이디어만 수십 가지가 넘게 가지고 있고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돈을 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저한테는 이 유튜브 계정 자체도 새로운 로우 리스크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굳이 지식보관소 채널이 있는데 계정을 새로 팠고 이게 지금 수익 창출이 이제 곧 되는데 이런 채널을 판 거는 이 채널에서 또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인생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면은 약간 저처럼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떠드는 이런 콘텐츠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한다고 해서 저한테 또 제 자산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를 못한 이유가 시도하기 전부터 허황된 꿈이라고 이제 그 한계를 단정을 지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태반이 저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그 꿈을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구체적인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계획이 성공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꾸 건물주로 예를 드는데 만일 건물주가 목표라고 한다면 그냥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공시켜 나가면 되죠.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돈이 5억 정도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가 투자 뭐 건물 살 때는 뭐 상가 기준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되는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자 빼고 아무리 못해도 월 5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목표들을 세우고 싶다면 일단 저처럼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서 안정감을 찾고 로우 리스크 투자를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언젠간 성공할 것이고 이때 도전이 실패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 시도하고 도전을 하라는 얘기죠. 리스크가 적은 투자는 리워드도 적다라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되고 또 리스크가 적다고 해서 리워드가 적은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유튜브니까 얘기하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잘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죠. 실패한다고 해도 손해는 없고요.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 반지하에서 태어났던 저도 그리고 보잘것없는 직장인이었긴 했지만 경제적인 자유랑 파이어족이란 목표에서 지금 거의 성공한 상태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무조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